자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두기말 여러분, 신망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4월 첫 번째 8일, 4월 초 8일이고요. 그리고 또 스승의 날인 5월 15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같은, 그러니까 주말 같은 수요일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시장이 전일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어제도 하늘이 좋았는데 오늘은 약간 뿌였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하늘이 좋은 편이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포맷을 잡은 거, 저기쯤에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노란 꽃 보이시나요? 제가 심었거든요. 제가 심었는데 원래는 꽃이 없었어요. 꽃이 피었어요. 2주일 정도 걸렸네. 너무 뿌듯하고, 심었던 꽃들이 저렇게 피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행복이라는 게 일확천금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지만, 소소하게 작은 것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시골에 처음 오면서 사회사적으로 보면 왜 농민들은 계속해서 권력층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좀 밀리는 흐름들을 보여줬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냥 어렴풋이 한번 하다가, 제가 있어 보니까 땅과 물과 해를 통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우리 작은 씨앗을 뿌렸는데 몇십 배 몇백 배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거저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땅을 좋게 만들기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뭐 약간의 애를 쓰면 많은 것들을 주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호혜적인 땅에서 이렇게 호혜를 받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격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뚱딴이 같은 소리. 어쨌든 우리가 이런 그 주변의 것들에, 작은 것들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행복도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이 우리 삶이 가장 풍요롭고 윤택하게 사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돈 세계에서 제일 많은 버핏 할아버지도 계속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시죠. 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일정 수준이 있으면, 물론 꼭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만큼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일정 정도 수준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행복감이 훨씬 더 얼마나 더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겠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요. 밈 주식의 폭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문 열고 들어왔다 라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문 열고 들어왔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밈 주식이 그 전에 최고치를 갔던 것은 21년도 상반기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은 그전 사상 최고치는 22년도 1월이었죠. 자, 그러니까 밈 주식이 활개를 친다는 건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좋다는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다. AMC, 그리고 그 게임스탑, 그리고 로빈훗, 이런 주식들이 폭등세를 이틀 연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지금 그 게임스탑 60% 또 올랐고요. AMC 30%, 그 다음에 레딧 7%, 로빈은 6%. 그럼 뭐 이틀 만에 2배 이상 오른 주식들이 이제 속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신용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여러분을 만나게 될 도기 아카데미 홍기민 선생님이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정말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 자본주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 시간이었는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 네, 자산과 부채를 증대시키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증대시키는 건 뭐에 의해서 창출됐다? 신용에 의해서 창출됐다. 더 쉽게 말하면 믿음에 의해서 창출됐다는 거죠. 믿음에 의해서 창출이 된 겁니다. 네, 믿음에 의해서 창출된 이 상황들은 그 믿음이 유지되는 한 계속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밈 주식들은 사람들이 그 길이 왔어? 길이 돌아왔어? 컴백했어? 그러면 야, 이게 되겠네 하고 믿음이 모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본질하고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치 투자자의 경우는 본질을 찾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 이제 갔다가 이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건 투자자의 마음은 갈 때와 같죠. 갈 때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누웠다가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눕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본질 가치를 찾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움직이는 거고, 거기에다 더해서 버핏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냐면 본질 가치를 찾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현금 창출 능력이 영원 무궁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그걸 찾는 겁니다. 그게 버핏의 핵심입니다. 지난번 우리 독일 책방과 독일 책방 대담을 통해서 했던 내용이 핵심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꼭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기업은 현금을 창출을 어떻게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지가 그 기업의 핵심적인 체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주식들 상승하는 가운데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반도체 주식들도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지표 중에서 PPI 지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PPI 지표가 나왔는데 높게 나왔어요. PPI가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2.2%입니다. 기존에 1.8%였습니다. 전월비는 기존에 마이너스 0.1%에서 0.5%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데요. 원래 지난달 발표할 때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0.2%였습니다. 그러니까 0.2%에서 0.5% 올라간 걸로 보여지는데, 미국 애들은 이렇게 통계치를 발표하고 나서 보정을 합니다. 보정을 해서 수정을 해요. 근데 지난달에 전월비가 0.2% 상승이었는데 수정을 해서 마이너스 0.1%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면 이번 달에 전월 대비 0.5% 올랐는데 이것도 수정되면 낮아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 있었던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았습니다만 사람들은 해석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거 뭐 그냥 괜찮아. 또 수정될 건데 뭐 이런 느낌이 뉘앙스가 조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비 2.1에서 2.4%로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월비는 마이너스 0.1에서 0.5, 근원 전월비가 마이너스 0.1에서 0.5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 미국 생산자 물가도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 안 떨어질 것 같고요. 6월달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월달까지 금리 못 내린다는 계산이 얼추 나올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내리는 건 6월달 수치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달 수치까지, 그럼 7월이고요. 6월달 수치가 나오는 게 7월이고 6월달에 대해서야 좀 꺾인다면은 그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추세면 이게 지금 4월치거든요. 4월치가 이 추세면 5월달에 꺾여봐야 얼마나 꺾이겠어. 6월달에까지 확인을 해서 꺾이는 거 보고 나서 결정해야 되니까 결국은 7월달 수치가 나오는 8월, 9월 그쯤 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그 채권 시장은 금리를 못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상당히 했던 터인지라 이것들을 약간 호재로 받으면서 가격을 조금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제롬 파월이 조금 비둘기적인 발언을 좀 해주었어요. 지금 암스테르담에 가서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발언에서 이 PPI에 대해 4월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았지만 3월 수치 수정치는 낮아졌다. 방금 얘기했던 그 얘기죠. 뜨겁다기보단 혼재됐다. 이렇게까지 해설을 해줬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첫 3개월 지표를 고려하면 연초와 비교해 자신감은 낮아졌다. 다음 연준의 움직임이 기준금리 인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약간 못 박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인상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뭐 약간 한화했고, 아주 뜨거웠던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 시장은 기술주들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더 눈에 띄는 건 민주식들이 재등장했다라는 점, 이것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여타 총재의 발언, 최근 발언들을 한번 볼게요. 미셸 버먼 그 연준 이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길게 기준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경기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로리 러거는
1분기 물가 성적표가 실망스럽고 상방 압력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강한 경제와 고용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물가가 2%로 복귀한다면 복귀한다는 긍정적인 이유들이 있고, 충분히 긴축적인 정책 유지에 따른 지금 불확실성이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 논의는 조금 빠른 편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경제의 연착륙을 확실하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얘기했고, 중립금리는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고,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강한 펀더멘탈을 유지하는 경제는 높은 중립금리를 의미한다. 중립금리 얘기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중립금리 연합인포맥스에 나가서 이걸 따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중립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중립금리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체 이 정도 금리쯤이면 그냥 인플레이션도 경제 성장률도 대충 반영한 그 금리야. 그래서 이 정도 금리면 이 정도 금리에서 어떤 금리를 결정하면 돼. 그래서 이 중립금리를 기준으로 긴축적이냐 아니면 그 완화적이냐 이렇게 볼 수 있다. 근데 그 중립이 꽤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저의 생각에도 꽤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아마도 2%대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인 즉슨 이제 핵심 뭐냐면 중립금리가 얼마야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인 즉슨 장기물 국채금리는 중립금리보다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콜금리 말고 장기금리는, 장기채금리는 높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격하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중립금리가 3%다 이러면 10년짜리 국채금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거보다 높아야 되죠. 그거보다 높아야 됩니다. 4%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중립금리가 3%라면, 3%라는 보장은 없는데 만약에 3%라면, 가정 3%라면 제가 보기에는 10년물 국채금리는 4% 위에서만 계속 놀아야 됩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채권 시장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 같이 대대적인 랠리를 뽑을 것이냐, 당분간 그런 일 없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는 대목이에요. 중립금리가 그런 포인트에서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닐 카스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데이터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오스탄 그루스비는 물가 반등 징후가 보인다면 어떤 대응이든 망설이면 안 된다라고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분 비둘기파예요. 시카고 연은 총재 오스탄 그루스비는. 그러니까 물가 반등 징후가 보인다면 어떤 대응이든 망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들리거든요. 근데 비둘기인 분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모습 독특했습니다. 전미자영업연맹의 소기업 낙관지수가 나왔는데요. 기존에 88.5에서 89.7입니다. 기준점이 100인데요. 그래도 한 90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이게 이제 그 미국의 그 자영업을 비롯한 소기업의 취업자 수가 약 50% 정도 된다고 통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기업 낙관지수도 중요성이 덜하다고는 하지만 미국 고용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근데 이게 한 90 정도니까 뭐 장사하는 사람이 뭐 기준점보다 항상 우리 너무 경기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겠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100이 기준점이지만 90도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89.7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88.5보다 좀 더 올라왔으니까 미국 고용은 당분간 계속 살아있을 것 같은 느낌을 여기서는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환에서는 큰 변동은 없었고, 엔화는 계속 156엔에 있습니다. 156.51엔에 있고요. 재미난 것은 1번 10년물 국채금리는 이제 0.95%까지 금리가 올랐습니다. 0.95%까지 금리가 올랐는데 엔화 환율은 156.51까지 또 올랐다라는 점이 조금 재미난 점이 아닌가 싶고요. 석유 가격들은 대체적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오펙 산유국들이 올해 생산량을 조금 더 늘릴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는 조금 오르는 흐름, 그러나 대대적인 흐름은 아니었고, 이제 내일 CPI가 발표되는데 CPI 발표는 내일 그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화창한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혼자서 사색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잠도 많이 주무시고요. 쉬는 것도 자기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뭐든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행복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면서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